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2024년도 벌써 12월의 마지막이네요. 다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올해는 크리스마스 특집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또 맛있는 간식과 재미있는 선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1편으로는 함부로 먹으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판매 금지된 위험한 간식들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단맛보다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사탕 중에는 톡식 웨이스트라는 이름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미국의 캔디 다이나믹스에서 판매하는 사탕인데요. 이 제품은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까지 수출하고 있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 라인업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인 톡식 웨이스트는 독성 폐기물이란 뜻인데요. 상당히 강렬한 이름을 사용해서 이 사탕이 얼마나 신맛을 자랑하는지 나타내줍니다. 포장지 또한 정말 독특한 모양인데요. 폐기물이란 제품 특유의 이름에 맞춰서 마치 드럼통 모양의 용기 안에 사탕을 넣어 판매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품이 신맛으로 유명해지며 몇몇 방송인들이 방송에서 이 제품을 먹어보고 신맛을 참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2007년 캔디 다이나믹스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합니다. 뉴클리어 슬러지 바라는 이름의 제품이었는데요. 이름에 뉴클리어라는 단어까지 넣어가면서 꽤 자극적인 홍보를 노렸던 모양입니다. 그에 걸맞게 신맛 또한 예전의 제품들보다 훨씬 더 강조가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히려 그 강한 신맛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먹는 사람만 사먹는 제품이었던 듯합니다. 판매량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품이 출시된 지 4년 후인 2011년 미국의 FDA는 이 뉴클리어 슬러지바의 판매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유는 이 제품 안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납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해당 제품들에서 검출된 납의 양은 0.24ppm으로 FDA가 설정한 기준치의 2배나 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캔디 다이나믹스에서는 결국 판매를 중단하고 해당 제품들을 매장에서 모두 리콜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뉴클리어 슬러지바가 사라지는가 했지만 절치부심하여 다시 한번 해당 제품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준치 테스트도 문제없이 통과한 듯한데요. 이 사건 이후 일부에서는 정말 제품 이름대로 폐기물로 만든 사탕이란 풍자를 하기도 했다네요. 히피시피는 1960년대에 출시된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이 아주 특이했는데요. 마치 주사기나 앰플처럼 생긴 모양의 플라스틱 안에 여러가지 색을 가진 초콜릿 알갱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앰플 뚜껑을 꺾어서 초콜릿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같이 제공된 빨대를 통해 안에 초콜릿을 빨아 올려 먹을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제품의 이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제품은 1960년대 당시 한창 유행 중이던 히피 문화에서 따온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 당시 젊은이들 중에는 히피들이 많았고 어쩌면 그런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 판매량을 늘리려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이 주로 지적되는 문제였는데요. 앰플과 주사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그리고 빨대를 이용해 초콜릿을 흡입하는 모습이 마치 불법 약물 사용과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조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며 맞섰지만 히피시피란 제품의 이름 역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이름 자체가 히피 문화에서 따온 듯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문제는 이 히피들이 풍기문란을 일으키는 이미지란 점이었습니다. 언뜻 부적절해 보이는 제품의 디자인과 히피라는 제품 이름이 붙은 것은 우연이 아니란 주장이 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빨대로 안에 초콜릿을 빨아먹는 과정에서 작은 초콜릿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게 될 경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몇 가지 유사한 사고 사례들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사실은 위에 나열된 주장을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도 했다네요. 그렇게 히피시피는 몇 달 만에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맛있는 젤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젤리가 있습니다. 바로 귀여운 곰돌이 모양 젤리인데요. 독일에서만 100여 가지가 넘는 제품이 생산되며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젤리가 맛이 좋긴 한데 생각보다 열량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개선할 신제품이 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2년도에 나온 무설탕 곰젤리였습니다. 요즘이야 무설탕, 제로슈가 등의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당시에는 음료수 등의 무설탕 제품이 있었지만 무설탕 젤리는 꽤 희귀한 제품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설탕 때문에 많이 먹기 힘들었던 간식을 무설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에 걸맞게 이런 대용량 팩으로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곧 이 제품을 섭취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이 무설탕 곰젤리를 구입해서 먹은 사람들이 끔찍한 증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심한 복통과 설사 증세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개중에는 과다 섭취를 한 것도 아니고 겨우 20개 정도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해당 무설탕 제품에 포함되어 있던 설탕을 대체한 감미료 리카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리카신은 당 대체 감미료인 말티톨의 일종인데요. 말티톨은 설탕과 거의 비슷한 단맛을 내면서 열에도 비교적 안정적이기도 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것이 당알코올 계열에 포함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알코올 계열의 일부는 인체에서 대사가 되지 않아서 장내에 들어갈 경우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 소화기관 안쪽으로 수분을 급격히 끌어들이고 이로 인해 큰 복통과 설사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데요. 이런 말티톨 계열의 감미료인 리카신이 들어가 있어 해당 제품을 먹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겪었던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경우 소량만 먹게 되더라도 몸에서 심하게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젤리가 얼마나 최악의 고통을 일으켰는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등지에는 이것을 먹고 온갖 일을 겪은 사람들의 후기가 아주 생생하게 작성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생지옥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싫어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면 좋다는 후기까지 정말 얼마나 힘든 경험을 했는지 알만합니다. 후기를 접한 사람들은 의외로 이 후기들이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론 웃기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이런 고객들의 후기 등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제품을 출시한 회사에서도 위험성을 뒤늦게 인지했는데요. 다른 감미료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시도했지만 이미 해당 제품에 깊게 박힌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판매량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5년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최근에 나오는 무설탕 제품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사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막대 사탕이 아닐까 합니다. 혹은 롤리팝이란 이름으로도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예쁜 막대 사탕 중에도 그 위험성으로 인해 판매가 중단된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어느 막대 사탕이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타마린드 볼리린도 롤리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멕시코에서 만들어졌고 과일 맛이 나는 작은 막대 사탕이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제품이 수입 및 판매 중단 된 이유는 바로 높은 수치의 납이 검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뉴클리어 슬러지바와 같은 이유네요. 이 제품에 높은 수치의 납이 들어있다는 것이 전면에 밝혀진 과정은 이렇습니다. 2001년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던 2살 아이가 받았던 정기 혈액 검사 결과 때문이었는데요. 혈액 속에 매우 높은 수치의 납이 확인되었고 아이만이 아닌 가족들 모두의 혈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 바로 아이와 가족들이 즐겨 먹던 이 사탕이었다는데요. 조사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탕의 포장지에서 검출된 납의 양이 무려 2만 ppm이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사탕의 포장지를 입안에 넣거나 사탕에 들러붙은 미량의 포장지를 삼킬 수도 있기에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 사탕에 꽂혀있는 막대기에서도 약 4000ppm의 납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납덩어리 수준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납이 가진 특성 중에는 맛이 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사탕의 단맛 과 포장지에 포함된 납의 단맛이 섞여버리면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이 주로 먹는 사탕이기 때문에 혹시나 포장지, 막대기를 입안에 넣었다가 삼키기라도 하면 그대로 납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결국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고 모두 리콜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퇴출되나 싶었다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제품이 다시 판매가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포장지와 막대에 포함되어 있던 납성분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승인을 받아 판매 중인 듯합니다. 만약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큰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겠네요.
크리스마스 특집 1편으로 함부로 먹으면 위험한 간식들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내일 올라갈 크리스마스 특집 2편 역시도 흥미롭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셨으면 합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